자, 그리고 이제 현강은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학원의 기출문제집이 입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최신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집은 2018과 2017을 이제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입고가 됐고, 인강 듣는 학생들은 내가 학원에다가 부탁을 할 거거든. 인강 듣는 학생들도 기출문제집 요거 똑같이 구매할 수 있게끔 조금 지원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나도 확실하게 뭐 100%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 학원에 가능하면 문의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 전에 내가 뭐 문자라든지 뭐든지 안내가 되면 굳이 학원에 뭐 물어볼 필요 없고, 혹시라도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얘기가 없지? 그러면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현강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 자, 기출문제집 2018과 2017 모아놓은 게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내가 듣기로는 벌써 학원에서 요 기출문제 갖고서 한번 시험을 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2018년 건국대학교 기출문제를 학원 모의고사 주말에 시험 보듯이 너희들 모아서 시험을 봤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018년 건대 시험 본 결과가 학원에 공지가 될 거야. 근데 학원에 공지될 때 너희들 점수만 공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걱정 많이 되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오늘 절대 기 꺾이면 안 돼. 인문계 학생들은 절대 기 꺾이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점수가 공지될 때 2018년도에 건대 합격한 학생들 있지. 그 학생들의 점수가 우리 성적에 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대 2018년 무슨 학과가 합격자 점수가 몇 점이었다. 그게 같이 들어가. 이 성적 붙는데. 그러면 너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무슨 학교 몇 점, 무슨 학과 몇 점, 무슨 학과 몇 점 쭉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점수에 따라서 넌 위치가 할 거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많은 학생들이 멘탈이 좀 깨질 거야. 왜? 아, 그래도 내가 건대 정도는 들어갈 점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자 점수는 여기 있을 거고 네 점수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아, 이래서 인문계 편입이 힘들다고 했구나. 아, 내가 주제 파악 못했구나. 아, 내가 서성안을 목표로 했는데 건대에 합격할 점수도 안 나오네. 아마 이 생각을 꽤 많은 학생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난 이미 지난주에 주말에 학원에서 그 성적표를 받았어. 그래서 합격자 실제 점수랑 우리 학생들 점수랑 딱 했는데 진짜 건대 들어갈 학생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어. 근데 그건 원래 그래 항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쫄지 말고 남은 기간 있고, 우리 하나의 팁을 하나 줄게. 합격자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데 이 합격자 점수는 솔직히 인강은 오픈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 약간 대입이기 때문에 하여튼 학원에서만 좀 오픈이 될 거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합격자 점수의 기준을 얘기하자면, 이 합격자 점수가 올라가는데 7월부터는 그냥 실전이거든. 근데 아마 점수가 요렇게 돼 있을 거야. 합격자 평균 점수로 올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과가 만약에 한두 명밖에 안 뽑는다. 그러면 그 점수가 합격자 컷 점수야. 근데 어떤 학교에서 5명을 뽑는다,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평균이니까 실제 합격 점수는 그거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데서 좀 희망을 얻어야 돼. 근데 또 냉정하게 하나 얘기할까? 내가 처음에 너한테 문자 보낼 때 그 문자 보냈던 거 기억나? 해가 갈수록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편입이 좀 쉬워지고 있다. 편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편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8 편입보다 지금 너희들 준비하는 편입이 더 힘들다. 그러면 그때 합격자 점수 나올 만한 학생 지금 그대로 점수 나오면 합격 못합니다. 이제 편입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관점에다가 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와서 저번 주에 이미 우리가 시험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잘 들어. 저번 주에 학원 단톡방에다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뭘 얘기했냐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해서 학생들 시험 볼 거를 미리미리 공지를 좀 해달라. 이번 주에는 몇 년도 어디를 보고 다음 주에는 몇 년도 어디를 보고. 왜냐면 그 학교들을 빼고 우리가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저번 시간에 너희한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제부터는 무조건 뭐로 갈린다고? 무조건 독해 논리.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문법이긴 하지만 문법이 제일 안 중요하거든? 독해 논리가 가장 중요한데, 독해 논리는 내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문제 많이 푸는 놈이 결국 이긴다고 그랬지. 수업 시간에 이거저거 미친듯이 많이 배워. 근데 결국 시험장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안 가거든. 실전 시험장에서 너 혼자 가서 혼자 문제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스스로 혼자 문제 푸는 결국 자습으로 갈린다는 얘기야.
근데 학생들이 특히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일수록 뭐가 있냐면 편하게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수업만 들어. 수업 들으면 편하게 앞에 선생들이 문제 풀어주거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리고 너희들이 착각을 해. 그 수업을 들으면 저게 당연히 내 실력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특히 점수가 바닥권 쪽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일 거야. 생각보다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그거를 인지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많은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독해 논리는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솔직히 상반기 때 이미 문법이든 독해든 논리든 개념적으로 배울 건 다 배웠어. 이제부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하고 이걸 다 배우는 거거든? 그럼 결국 그거를 배우기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투자해서 독해나 논리 문제 되게 많이 풀어야 돼. 그때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 그래서 너희들이 또 이제 뭐 하냐면 독해 문제집을 사. 풀어. 이미 풀고 있는 학생들 받고. 또 논리 문제집을 사. 또 미친 듯이 풀어. 왜? 각 파트 선생님이 그 책을 얘기해서 풀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희들이 풀고 있는 대부분의 나름대로 유명한 책들은 다 기출문제집인 거 알아? 그냥 기출문제 모아서 낸 책이야. 기출문제 몇 년도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섞어서 독해 문제집 하나 나오는 거고 기출문제 그냥 모아서 논리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봐. 가장 이상적인 학습법은 실전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공부하는 게 최고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실전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공부하는 게 최고야. 근데 너희들이 항상 이때쯤에서 제일 많이 드는 고민이 뭔지 알아? 그럼 이걸 어떤 비율대로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하루에 어휘는 몇 시간을 외워야 되고 문법은 얼마를 해야 되고 독해나 논리는 얼마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고민을 왜? 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기출문제를 한 세트를 풀어봐. 너가 가고 싶은 학교를. 그럼 잘 봐. 기출문제 한 세트를 너가 가고 싶은 학교를 풀었을 때 그 한 세트에는 어휘문제, 문법문제, 논리문제, 독해문제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실전 시험에 나오는 비율 그대로. 그럼 우리가 그걸 풀고 그걸 공부하면 실전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독해문제집, 논리문제집을 왜 사서 풀어? 왜 따로 공부를 해? 기출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냥. 실전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 60분이야. 뭐 40문항에. 그럼 40문제를 실전 시험처럼 뭐 5회만이나 뭐 그런 거 좀 잡스럽게 빼고 한 55분, 5분 정도 빼서 실전 시험처럼 네가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문제를 풀면 어떤 비율대로 공부하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고 뭐해? 채점하고 뭐 하면 돼? 리뷰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독해 논리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풀었을 때 문법도 공부하게 되고 어휘도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 같은 비율로. 그래서 내가 팁 하나 줄까? 독해 선생님은 독해책 추천하고 논리 선생님은 논리책 추천하고 잘 봐. 나도 똑같아. 문법 선생이니까 문법책 추천하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근데 이거는 너무 자기 파트만 쳐다보는 거지. 우리는 크게 봐야 되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려줄게. 잘 들어. 내가 인문계 학생들은 문법 문제 하루에 몇 문제 풀라고 그랬어? 20문제. 그치? 근데 잘 봐. 너가 그날 기출 한 세트를 풀었어. 근데 거기에 문법 비중이 좀 큰 학교라 문법 문제가 10문제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었어. 요런 게 센스야. 10문제가 기출문제 풀 때 들어있었어. 그러면 잘 봐. 20문제 풀 필요 없지 그날은. 몇 개만 풀면 돼? 10개만 더 풀면 되지. 왜? 이미 기출문제 안에 10개에서 풀었으니까 같이. 자, 독해 선생님이 너한테 미션을 내줬어. 야, 너 실력이 있으니까 너는 매일매일 독해를 하루에 5지문씩 꼭 풀어야 돼. 인정. 근데 기출문제를 풀 때 그 안에 독해 5지문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 그럼 그날은 따로 안 해도 되잖아. 너들이 왜 벅찬 줄 알아?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게 다 있는데 다 못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논리 선생님이 너한테 미션을 내줬어. 야, 하루에 논리 10문제씩은 무조건 풀어봐야 돼. 근데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었어. 근데 거기에 기출문제, 논리문제가 7문제가 들어있었어. 자, 인문계 대답하지 마. 인문계 이런 거 잘 못해. 자연계 대답해. 그러면 논리를 그날 몇 개만 더 풀면 될까?
3개.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학 때려쳐. 인문계 못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논리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출에 7문제가 이미 있었어. 너 7문제 풀었잖아. 그럼 몇 개만 더 풀면 돼? 3개만 더 풀면 되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부법은 뭐냐면 지금부터 7월이잖아. 이제부터는 실전이야 그냥. 뭘 파트별로 네가 고민을 해 그거 갖고서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하면 되지. 그럼 잘 봐. 내가 어떤 날 기출 한 세트를 풀었어. 실전 시험처럼. 풀고 채점하고 리뷰를 했어. 자, 끝! 근데 하루에 시간이 좀 더 있네? 그럼 뭐 하면 돼? 한 세트 더 풀면 되잖아. 또 너가 가고 싶은 학교. 그럼 어떻게 돼? 실전 시험의 비율에 맞춰서 네가 또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리고 너희들 문제 풀 때, 자,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 대부분 이런데 이해하는데, 자, 어휘 문제 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이제 문법 문제 풀어. 1층 가서 담배 하나 펴. 인생이 뭐 있나. 그리고 이제 논리 문제를 풀어. 머리 아프거든. 옥상 가서 밖에 한번 쳐다봐. 인생 한 번 사는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꾸역꾸역 돌아서 이제 독해 문제 풀어. 그러니까 계속 못하지. 야 임마 실전 시험처럼 딱 시간 정해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어휘 문제 풀고 쉬고 문법 문제 풀고 쉬고 장난하냐? 실전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건데? 매주 실전 시험처럼 연습을 해야 시험장 가서 한 문제라도 더 맞지. 공부 못하는 거 티 좀 그만 좀 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전 시험처럼 딱 풀라고. 그리고 그날 하나씩 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하나 풀고 딱 채점 리뷰 딱 했더니 그날 끝났어. 그럼 이제 딱 그날 끝난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하는 거라고 요렇게 제발. 그리고 내가 학원에다가 부탁을 했어. 저번 주에 2018 건대를 풀었잖아. 그러면 시험 볼 학교 우리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할 거잖아 학원에서. 그럼 내가 학생한테 미리 공지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야지 그 학교 딱 빼고 너 스스로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원래 모든 학교를 다 푸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기출문제 아껴놨다가 나중에 실전 시험에 가까워서 그때 가서 다 풀어야지. 지금부터 풀어도 다 못 풀어. 재수생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기출문제 생각보다 되게 많다. 왜냐면 이게 학교별로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오전 오후, 어떤 학교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 기출문제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낄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풀라고.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할게.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집은 현강 학생들은 그냥 당연히 다 사는 거야. 사서 문제를 푸는데 잘 들어. 앞으로 매달 하나씩 나올 거거든. 딱 돌아가는 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다음 달에 2019.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음 달에 2020, 2021. 시험에 가까워서 202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작년, 재작년 다 똑같거든. 부탁 하나 할게. 기출문제집 나오면 무조건 사지 말고 조건 하나만 깔게. 이번에 산 책 있지? 다 풀면 사. 학원에서 다음 기출부터는 조사를 할 거야. 어떤 조사를 할 거냐면 기출문제 살 사람들은 신청을 하세요라는 식으로 신청을 받을 거거든. 그때 무조건 신청하지 마. 조건 하나 깔게. 이거 다 풀고 사. 왜? 나는 작년, 재작년 계속 똑같이 했거든. 7월부터는 기출 풀어야 돼. 7월부터는 기출 풀어야 돼.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게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험 보는 학교 일단 빼고 학원에서 가능하면 테스트 보는 거는 꼭 봐. 왜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합격자 점수 시험 보는 학교들 다 그렇게 해서 공개 다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 과연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 점수가 되냐. 지금 항상 궁금한 게 그거잖아.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실전하고 대비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때 합격자가 몇 점 나왔는데 지금 내 점수가 그거보다 안 되면 합격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럼 합격자 점수보다 내가 10점이 낮아. 그럼 뭐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해서 10점을 올리게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풀고 다음 달에 분명히 신청을 할 거야. 미리 얘기할게. 그래서 작년에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기출문제를 4권을 사. 매달.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한 권도 제대로 안 풀어. 나머지 저 폐지통에 들어가. 근데 이런 애들이 절반 이상이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거 일단 풀고 네가 네 자신 알지? 딱 보니까
엄청 많이 남았어. 학원에서 2019를 신청하네? 다 못 풀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이거 다 풀자 먼저. 책을 사면 그 책부터 먼저 끝내라고. 2019는 신청하지 마. 왜? 2020도 또 나오니까. 다 풀고 그 다음 거 사라고 제발. 돈 좀 아껴. 그 돈 갖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책만 사. 똑같이 해볼까? 천일문 내가 초반에 엄청 강조해. 천일문 기본, 핵심, 완성, 중간에 독한 독해 1.0까지 해라. 그럼 뭐에 의욕 없으니까 책 4권 다 사. 그리고 책꽂이에 딱 꽂아. 일단 딱 키워 올라오지. 와, 책만 꽂아 있어. 내가 그걸 공부한 것 같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본 하나 끝냈어. 3권은 장식용이잖아. 선생님 괜찮아요. 왜? 요새 당근마켓. 아 그래? 뭐 하는 짓이냐. 책만 사지 말고 샀으면 끝을 좀 보라고 제발. 미리 얘기했다. 이번 거 다 풀고 그리고 다음 거 신청에 막 목매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달에 또 나와.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일단 풀 거부터 먼저 빨리 풀으라고. 책만 냅다 냈다 계속 사지 말고. 대체 그래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알려줄게 또. 자 했던 얘기 또 할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상반기 때 되게 일찍 얘기했어. 자 기출문제를 풀어.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채점을 내가 몇 번 하라고 그랬지? 2번 하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 일단 1차 채점을 하는 거야. 해설지를 보고 맞았고 틀리고 해서 딱 해서 점수가 나왔어. 1차에서 50점. 그리고 내가 뭐 하라고 그랬지? 채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지. 채점 2번 할 때는 뭐 하냐면 해설지를 보고 아 진짜 나 이 문제는 맞을 수 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실수로 틀렸다. 야 이거 저번 달에 독해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데 와 이게 왜 안 보이지? 아 이거 진짜 맞을 수 있었는데. 야, 이 단어가 갑자기 풀 때 생각나. 이 단어 진짜 솔직히 아는 건데. 이거 MD 34페이지 밑에서 2번째 있던 단어인데. 아씨. 그런 문제들을 맞았다고 치고 채점을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뭘 연습할 거야? 요 점수폭을 좁히는 걸 연습할 거야. 그 점수폭만 좁혀도 그냥 합격하고요. 합격이 뭐야? 너가 원하는 학교보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어. 자, 또 얘기할게. 학원 모의고사 50점 평균 기준으로 70점, 80점 나온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한 성적 10%, 15% 안에 드는 애들이지. 근데 잘 봐. 얘네들도 영어 잘하거든? 몇 점 틀려? 20점에서 30점 틀린다.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내가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건 네 생각이야. 진짜 영어 잘하는 애들도 어려운 문제는 틀려. 그럼 너는 왜 점수가 지금도 그럴까?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못 맞기 때문이야. 수학도 똑같아. 맨날 단순 계산 실수. 혼자 스스로 자습을 안 하니까.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이 대신 문제 풀어주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연습 좀 하라고 제발. 채점만 2번 해봐. 네 약점이 드러난다니까. 아 내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남은 기간 동안 그 점수폭을 최대한 좁혀나가봐. 그것만 해도 합격이 아니라니까. 좋은 학교도 간다니까. 딴 데서 헤매지 좀 말고. 이제 헤매면 안 돼. 6월까지는 솔직히 헤매도 돼. 왜? 그래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적응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는 방향 제대로 잡고 해야 된다고. 채점만 2번 딱 해도 너 약점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면 돼. 그리고 자 형강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일단 미션 하나 나갑니다. 자 일단 형강 학생들은 뭐 인강 학생들은 이제 기출문제집이 어떻게 될지 이제 거기에 따라 얘기 좀 달렸는데 형강은 미션 내줄게. 저번 주에 2018 건대 풀었지?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학원에서 기출 하나를 더 할 거야. 그거 말고 너 스스로 네가 원하는 학교 기출문제 하나 풀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질러볼까? 자 선생님 제가 그래도 상위권 학교 보니까 저는 2018 서강대 한번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괜찮아 풀어. 자 풀고서 나한테 문자로 꼭 보고해. 첫 번째 점수부터 일단 보고해. 그리고 채점 2번 하고서 그 점수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 알겠어? 이거 형과 학생들한테 공통적인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인강은 일단 기출문제집 언제 나오는 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형강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실시하는 거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독해나 논리문제 따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출 그냥 한 세트를 풀어라. 그렇게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 배분을 연습할 수 있지. 독해 문제만 풀면 네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될지를 몰라. 논리 문제만 풀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나도 독해나 논리 선생님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제발 좀 부탁이니까 실전 시험 한 세트 풀고 그래야지 시간 배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학교는 너 자유대로 해. 서강대 샘플로 얘기하는 것 뿐이야. 너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한번 풀어봐. 그리고 채점 2번 해서 나한테 문자 보내. 선생님 2018 무슨 학교 풀었습니다. 1차 점수 몇 점, 2차 점수 몇 점 나왔습니다. 나한테 문자로 무조건 보내. 알겠어? 그리고 하나 팁 줄게. 기출문제집 풀 때 약간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집 가장 첫 번째 많이 나오는 학교가 어디냐면 이제 가천대거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앞쪽에 이제 무슨 학교가 있냐면 광운대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게. 가천대나 광운대는 문제 맨 마지막에 풀자. 알겠지? 이건 팁이야. 가천대, 광운대 먼저 건드리면 편입 공부하기 싫어. 알겠지? 내 말 잘 들어. 가천대, 광운대는 맨 마지막에 풀자. 왜냐면 문제가 어려운 걸 떠나서 너무 예외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 여기 풀면 지쳐버려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가천대랑 광운대는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대로 시험에 안 나오거든. 학교가 높은 학교면 문제가 어렵고 학교가 낮은 학교면 문제가 쉽다가 아니야. 학교별로 문제 유형 및 난이도 진짜 완전 달라. 높은 학교라고 해서 문제가 어렵고 낮은 학교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내 팁 하나 주자면 가천대, 광운대는 맨 마지막에 풀어라. 특히 가천대, 광운대는 문법 문제는 예외 중에서도 예외를 다 긁어 모아서 문제를 냈어. 요새는 좀 괜찮아졌어. 2022, 2021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낮았는데 2018, 2017 이때가 피크야. 완전 문제 미쳐가지고. 근데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요 학교는 맨 마지막에 풀고. 알겠지? 그리고 학교별로 한번 부딪혀봐. 그래서 일단 문제 풀고 나한테 결과 보내시고. 그리고 인강은 기출문제집 혹시라도 너희들 구매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너가 원하는 학교. 서강대 풀란 얘기 아니야. 네가 원하는 학교 일단 먼저 풀어봐. 가장 원하는 학교 하나 딱 풀어보고 점수 나한테 문자로 꼭 결과 보내시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독해쌤이 만약에 독해 문제 풀라고 했으면 잘 시키신 거야. 당연히 독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지. 논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만 풀지 말고 독해 논리 문제집을 왜 사? 다 기출문제 뭐 하는 건데 다 짜집긴데. 해설집 보면 다 나와 있잖아. 몇 년도 무슨 학교, 몇 년도 무슨 학교. 다 그거 풀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기출로 푸는 게 훨씬 낫잖아. 바보야. 언제까지 계속 헤맬 건데.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번 주 검대 같은 경우는 문제 좀 풀어봤을 때 수능 공부 해봤던 학생들은 좀 느낀 거 하나 있지. 영어 문제 풀 때 무슨 느낌 났어? 이거 편입 영어가 아니라 수능 영어인데? 아마 그런 느낌 받은 학생이 있을 거야. 학교별로 좀 그것도 다르다. 나중에 너네 아주대 문제 풀 때도 그 느낌 좀 많이 받을 거야. 이건 편입이 아니라 수능 유형인데? 그러니까 몇몇 학교들은 수능처럼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상반기 처음에 너희한테 내가 문제 하나 얘기했던 게 있어. 자이스토리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 공부 좀 빨리빨리 하는 학생들은 자이스토리 실력 없는 학생들은 뭐 기본이나 핵심하고 좀 능력되는 학생들은 자이스토리 완성이나 맨 마지막에 최고급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라고. 내가 그걸 왜 시켰냐면 그 문제를 풀면은 건대가 대비가 되거든. 거기에서 그대로 겹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수능 문제 유형하고 똑같거든. EBS 지문에서 그대로 내서 문제 똑같이 내거든. 근데 그걸 따로 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능을 영어를 공부한다? 이미 늦었어. 그러지 말고 그냥 편입 공부하면 돼. 편입 공부하면 되니까 그냥 하는 대로만 해나가. 무슨 말 알겠지? 지금 뭐 그걸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서 정보 좀 아는 애들은 건대 넘어가고 싶은 애들은 수능 교재를 사서 그걸 미친듯이 문제 풀어. 왜냐면 그게 유형이 비슷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건대에 올인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편입 전체로 크게 보고. 무슨 말 알겠어? 기출문제에서 나오면 생각만 하고 아, 이 학교가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문제 풀어서 연습해야 된다고. 알겠지? 오늘 한 얘기 흘려듣지 마. 자, 인문계 매일매일 20문제, 자연계 학생들 매일매일 10문제. 근데 기출문제, 문법문제 그 정도 수 나오면은 그거 빼고 문제 더 푸는 거야. 알겠지?
인문계는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야 되지만 자연계는 질문할 필요 없어. 무조건 10문제씩만 연습해. 그 10문제씩만 연습해도 네 경쟁자보다 문법에서 한두 문제, 두 문제는 더 맞아.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전적태 성적 잘 안 되는 학생들 아마 학원에서 그 얘기 들었을 거야. 전적태 성적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 똑같은 레파토리. 나중에 편입영어 한두 문제, 편입수학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된다. 오를 바른 얘기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까? 편입 합격은 그 한두 문제로 갈리잖아. 그리고 해봐서 알겠지 이제. 한두 문제 더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전적태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학원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왜? 학원에선 전적태 성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잖아. 학원에선 영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하지. 그럼 여기다 연결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영어 수학 더 공부해서 한두 문제 더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미 성적이 나와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똑같은 패턴이야. 더 열심히 해서 한두 문제 더 맞게 열심히 하고. 단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지. 이번에 방학기간 남았지? 그 학생들은 학교 시험 기간에는 좀 집중하자. 학교 시험 기간에 좀 집중해서 C- 받을 거 C풀 받고, C풀 받을 거 B- 받고, B- 받을 거 B풀 받고,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치? 전적대 성적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영어 한두 문제, 수학 한두 문제로 뒤엎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한두 문제 더 맞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 바꾸면 전적대 성적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안내사항 끝. 진도 나갑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고 저스에게 채점해서 1차, 2차 점수 문자 보낼 것.